어제 연락을 받았고요. 회의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부서에서 혹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미리 받아보셨나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하기 전에요. 네. 예. 아까 문문화 대표님께서 뭐 소박한 건이라고 했는데 소박한 거 같지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이제 시도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좀 저희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보면 건의 첨부라고 하고 1, 2번까지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주시면 이제 그 이 책자로 시장님한테 이 책자로 저기 민원이 갔어요. 그리고 그 평소에 건의했던 것이 종합 세트로 오늘 모인 겁니다. 평소에 건의했던 거가. 그래서 지금 좀 전 아까 막 읽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특히 우리 시 안 드렸구나. 의원들이 없어요. 네. 안 드렸구나. 읽다가 딱 멈춰버려가지고 늦게 오신 제 소박하시다 그래서 저희는 1, 2번만 줘도 지금 가요. 저도 하나 여기 적고 있었네. 네. 8번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새로운 오늘 제기가 아니고 이미 제가 인사말 겸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가 등기편으로 민원으로 다 접수가 됐습니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그냥 오늘 와서 이거 처음 듣는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다 등기편으로 보냈어요. 네.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좌장을 맡은 이상 정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의견 수렴도 듣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가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컨대.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일단은 만약에 이런 사업이 의제에 있어서 나왔을 적에 추진을 한다라면 그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주무관님만 나오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화두가 정확히 던져졌구나라는 걸 오늘 인지하는 거가 절반. 그다음에 이후에 이 사업들의 검토가 한번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 이런 방향성으로 그리고 오늘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으로 해서 제가 예측하건대 의제는 8가지인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11시 한 3, 40분 안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좀 저도 물론 당황스럽지만 오신 부서의 담당 주무관부터 관련되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모든 의제는 다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다 나눠져 있나요? 네. 예. 1번 보시면 정조효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혹시 이 내용을 부서가 연관돼서는 복지정책과 공공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 의제를 던질 적에 어디를 대상으로 공간 아니면 지금 생기고 있는 복지센터를 이름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런 내용들에 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회의 중에 죄송한데요. 네. 우리 이 하늘을 지키는 네.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되죠. 예, 맞습니다. 예. 하늘을 지키려고 보내드리는 역시 저 우리 도 의원님이 예. 각별하셔. 저 이은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다시 뵐 거고요. 저기 다음 주에 또 뵙기로 돼 있어서 예. 여기 나온 의견들 중에 혹시나 필요하면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고 네. 얘기했지만 이런 정책 중에 저희의 협조나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은 누구도 여기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소통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네, 예. 여기 쌀. 예, 잘 마중해 주시고요. 정조효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 예. 의원님 가시라고 지금 먼저 보내셨어. 얘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11시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표님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네. 지금 연관된 이 의제들을 하나씩 그래도 정확히 설명을 좀 듣고 그거에 대해서 멘트가 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에서는 짧더라도 준비들을 좀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번 정조효 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가에서 그 역사 재생을 위해서 그 2020년 그 용역 사업을 줘 가지고 우리 저 김도근 보좌관님이 의원 시절에 김효상 의원님하고 해서 8천만 원 용역 줘가지고 전용옥 박사님이 이 마을을 1인표를 달아줬어요. 1인표. 그렇죠? 뭐랬을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역사 마을로서 1인표는 달았는데 이제 치장을 했나 그래요.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설과는 정조마을이라는 개념 없이 하거나 휴양가가 정조마을이라는 개념 없이 할 때에 컨트롤 해달라는 거예요. 정조마을이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조효 문화복지센터는 지금 말하는 저 청운제 호수 밑에 복지센터를 짓더라도 요 이름으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조효 복지센터라고. 예.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뭐 혹시 더 이렇게 청원하실 내용 있으신가? 과장님 말씀 주시죠. 예. 네, 아직 복지센터가 건립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이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요 말씀하신 거를 참조해서 저희가 명칭 지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답변 되셨나요? 네. 예. 뭐 도시재생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그 도시재생과 사업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져서 주민들하고 뭐 네이밍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고 거기에 관련돼서 또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요.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네이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의 구성이나 향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할 적에도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서 공간 구성을 하거나 실시 설계에 들어갈 적에 내용들 작게라도 녹아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예.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확대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1, 2, 3통은 되고 4, 5통이 빠졌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4, 5반 1, 2, 3반은 들어가 있고 4, 5반은 원래 활성화 지역에서 뉴딜 사업
지역 내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추진 확대가 가능한지, 확대가 되려면 어떠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현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료 사업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제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사업 추진을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갈라졌나 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누질 사업에 대한 걸 축소하고 이제 그 좀 지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게 그런 거는 이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국토부에 이제 고적을 받다 보니까 그 영향 아래에서 어떤 계획대로 해왔는데 차라리 이제 국토비를 안 받게 되면 이제 저희 시 스스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 기간인데 1년 연장이 돼서 내년까지는 할 사업이 꽤 아직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면 추후는 이런 정결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서로 융화되고 물론 이 도시재생에 주는 이제 공동체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주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주축이 돼서 나머지 사업안도 흡수해서 그쪽도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이나 그런 거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모든 거 할 때는 주민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할 테니까 그때 계속 소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관련해서 청원 주실 거 있으세요? 특별하게 예, 예. 질문 없습니다. 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업의 애초에 방향성이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좋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1, 2, 3반만 들어가고 4, 5반이 빠졌습니다. 4, 5반을 우리 임의적으로 막 넣으면서 사업을 여기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없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내년에 사업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되고 나면 이후에 4, 5반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유사한 사업들 좀 발굴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겠다. 주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너무 막연한 말들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하면 희망고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볼 적에 시도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시의원님들이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사업 말고도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화성시에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의 연결 또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렇게 연구해서 부서하고 같이 방향성을 더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일단 긍정적으로는 검토하는데 피부적으로 올 적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정조마을 역사환경 조성 관련해서 성황대제 지원, 성황사 복원, 정조역사공원, 정조 콘텐츠 개발 및 체험 이런 건데 요거는 사실 여기는 대표님은 문화예술과라고 써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컨텐츠는 문화예술과에서도 고민할 수 있지만 문화유산과와 같이 이렇게 협의가 돼야지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정체성을 우리가 막 호도하면서 만들 수는 없고요. 역사적인 근거나 사료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조금이라도 빌미가 되거나 원인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았을 적에 그걸 확대시키는 작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되게 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주민들의 의지다라고 보고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문화예술과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과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가셔가지고 여기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예술가만의 컨텐츠 전략을 좀 주민들한테 고민해서 던져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말씀 잘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들은 제가 이제 저희 과장님께도 이제 공유를 해서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것과 별개로 저는 이제 정조대왕 능행차 담당자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조대왕 능행차는 지금 유네스코 사업으로 지금 국비 내년에 그 받아서 조사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조사할 때 이제 환계동에 이런 열의가 있다는 건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듣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용훈 박사님이나 뭐 이상문 교수님, 뭐 이정훈 박사님 다 이번 저희 뭐 학술 세미나나 뭐 이런 능행차 그런 거 통해서도 이제 뭐 발표도 하시고, 이제 환계동 이제 별도 이제 아마 내년 국비 사업 조사도 이제 참여하게 해서 이제 이런 열의 주민들의 의지 이런 부분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다가 간단하게 첨언을 하면요. 나중에 문화유산과랑 어찌 보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담당 학예사 출신 팀장님이 있습니다. 이정일 팀장님이라고. 여기 성황제 할 적에 와서 봤어요. 그런데 정조대왕이 만들어내는 성황제가 아니고, 성황제는 성황제대로 있었던 거고 정조대왕의 능행차는 능행체대로 있었던 건데, 이걸 억지로 엮어버리면 잘못하면 역사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유산과에서 사료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억지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 문화가 되지 않게 고유 문화를 잘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들을 주민분들도 이렇게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과 한번 꼭 따로 이렇게 불러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을 정원 만들기 및 보호수 주변 정비가 있는데, 요거는 뭐 산림휴양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마을 정원 만들기가 2억이 책정됐어요. 지금 화성시에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6천만 원, 화성시에서 1억 4천만 원, 맞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그 공원 조성과장님하고 저기 김해철 도의원님하고 도를 계속 압박해가지고 그게 성사되도록 그렇게 그 저기에서 엊그저께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도에서는 차질이 없이 예산 편성한다. 그리고 또 화성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삼정천 정비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건설과에서의 삼정천 정비는 역사 마을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은, 역사 마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따 과장님한테 좀 혼날 건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가 역사 마을이기 때문에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지금 저녁에 차들이 전부 여기서 일시 멈춤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불도 있고 뭐 오색 불도 있고 분수도 있고 또 장승도 있고 거기 화소 표시석도 있고 정조대왕 정조대왕이랬다. 대왕교 모조 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성의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휴양과나 건설과나 문화예술과가 유산과는 안 왔으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같이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통분모를 만들지 못하고 코는 미국 놓고 이번 러시아 입 눈은 째진 우리 한국 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러시아 사람이면 러시아 사람답게 여기는 정조마을이면 정조마을답게 여기를 정비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책기획과에다가 이 마을을 특화마을로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좀 화성시의 죄송한 얘기인데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뭐냐? 각자 고생해요. 각과가. 이거를 종합해서 시장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과장 입장에서만 검토한다 이게.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마을에서 볼 때에 정조 마을로서의 색깔을 입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더 이제 한 번에 말을 많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조효 마을로 정책 컨셉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하천의 정비는 기본적인 정비에 불과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 주실 것 같, 좀 이따가 말씀 주실 것 같은데 하천의 정비 방향이 있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마을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내용에 맞춰서 이상한 하천 정비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2억 들어서 마을 정원을 그 하천 옆에 해요. 하천 옆에다가 예. 그 처음에 초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초입부터 저기 공원 있는 데까지. 예. 그러면은 그 길을 쭉 하는데 하천 정비하고 마을 정원하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되면은 시간차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주시죠 뭐. 예. 마이크. 예, 건설과장 이재훈입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사실 저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웠던 이유는 오늘 도시재생사업 요 사업 설명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러 오늘 사실 온 거는 재해예방 차원입니다. 도시 만들기도 좋고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드는 거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함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이런 마을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삼정천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답할 부분이 이제 5번, 6번 항목은 이거 뭐 제가 한번 제 생각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쪽 지역이 좀 지대가 한편으로는 높고 한쪽은 낮은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또 저쪽 남쪽 아래쪽 마을로 자연유화해서 또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황구지천이라는 부분이 이제 수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홍수 때 되면은 거의 제방 여유고까지 이제 올라차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쪽에는 삼정천이 지대가 한 5m 이상 낮아버려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천수가 황구지천에서 좀 동전을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마 때도 사실상 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물 찼던 거 이런 흔적 같은 거 침수 흔적도 저희들이 한번 다 확인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뭐 통장님도 한번 만나뵀지만은 지금 저희도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정천 여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011년도에 아마 11년도, 12년도에 설계빈도 30년 빈도로 해서 이제 다 개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하천을 요즘 정비할 때 그동안의 정책은 치수였습니다. 일단 물 빼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정책적인 접근이 살짝 이제 바뀌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어가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봐도 오늘 오면서도 요 삼정천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개량할까? 사실 저도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삼정천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이쪽에 그 역사마을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하천을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는 뭐 자연석으로 가고 이런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거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또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구지천이 역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수문을 막아서 아예 이 물을 못 빠지게 할 거냐? 아니면 펌프장을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여기 저수지도 나왔던데 저수지에 산책로 만들고 하는 거 저희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사실 그게 이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썼는데 그거의 기능은 앞으로 저류지 수문을 달든가 해서 저류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이쪽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기능을 좀 완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원 친수 공간에서 뭐 산책로 만들고 하는 거는 또 공원과에서 아마 추진도 아마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안전을 전제로 해서 안전 쪽으로 저희가 접근할 거고 친수 쪽은 또 우리 공원에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저희도 이제 지금 방제 학회에서 침수 원인이 아래쪽 마을의 침수 원인이 뭐였냐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들 일부에 대해서는 뭐 6만 톤짜리 저류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배수펌프장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뭐 저류장 규모가 적다고 그러면 하나 토지를 사서 정원, 호수 쪽 하나 만들어서 뭐 가는 방법도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대로 다 가려면 토지도 사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배수펌프장하고 뭐 저류장하고 연계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을 일부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되는 대로 별도로 또 주민분들하고 또 협의를 또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 5, 6번을 한 번에 갔습니다. 예. 4, 5, 6번을 한 번에 갔는데 정리하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하천 정비를 재난에 맞춰서 그 원칙은 준수하고 주민들은 그래도 여기 종전마을 컨텐츠에 맞게 친환경적인 향후에 시설 계획이나 조금이라도 이러한 뭔 설치 계획이 들어갈 적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라 라는 것들에 대한 제안인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과장님도 인식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막 그 하천의 그 마지막 삼전천 끝나는 부분에 거기가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설계 시점에 있는데 동네에서 막 조형물을 막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과장님이 재해도 이해되지 않고 동네 마을 콘텐츠에도 이렇게 융합이 되게 향후에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리할 적에는 노동기계 하지 말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잘 협조해 주시면 거꾸로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건설과에서 평소 협조 잘 해주십니다. 협조 잘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삼정천하고 사마제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전문성은 없습니다. 전문성은 없지만은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이 굉장히 우리한테 친화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과장님. 예. 그 4, 5, 6번 그냥 크게 큰 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4번에 있어서는 주로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넘어가고 황구지천 뚝방 환경정비에 관련돼서는 자연재해 부분이 있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뚝방에 있어서 나중에 뭐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친수공간이 아직은 안 되니까 재해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도 지역사무실에서도 지금 내년에 올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지정을 좀 받아서 국비라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건설과하고 같이 노력 중에 있고요.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 안전정책과 마찬가지고요. 그 단위까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 과정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자연재해 관련된 대책을 우선으로 해서 마을 전체 콘텐츠에 흔들리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으로 네, 저기 5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뚝방 연기요? 네, 네. 예. 물론 우리 저 공원 조성과장님이 보호수 지정하는데도 시장님한테 결제를 맡을 수 있도록 그 요청을 하실 때도 화산 동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을 들어다 보면은 그 환계공원도 그 공원 조성과장님이 조성해 주셨어요.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애정이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이 친수는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황구지천 뚝방 환경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재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조를 콘텐츠로 해서 뚝방이 뭐 저쪽 물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쪽을 그 뚝방을 잘 선용해서 아 여기가 정조 마을이구나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도록 뭐 소나무로 잘 심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황구지천 정비가 그때 국토부에서 화성시에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철모 시장이 있을 때 우리는 짝 빼고 저기 굿모닝인가 거기서부터 그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데 서철모 시장이 아까 막 칭찬 많이 했는데 서철모 시장은 우리하고 안 친해요. 그런데 왜 서철모 시장을 들먹거리냐? 4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친할 수가 없어서 들먹거리는 거지 우리는 뺐어요 늘. 그래서 그거를 공원과장님이 그래서 건설과에도 문서를 막 내고 막 했더랬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우리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산림휴양과에다가 하고 그랬는데 공원조성과에서 그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하는데 정조 콘텐츠로 만들어 달라는 그 주문입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지금 바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향후에 예,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구지천 저희 공원조성과에서는 이제 황구지천 생태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3년경부터 이제 어떤 용역을 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황구지천이 아마 저희 화성시 구간이 한 16.3km가 되고요. 이제 황계동의 그 대양교부터 양감의 진이천 쪽까지 해가지고 16.3km 정도 되는데 현재 그 대부분 구역이 황구지천은 이제 국가천이고 이제 그 보존이라든가 보존 관리.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수 없는 정비할 수 없는 그게 지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고